안녕하세요. 위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조선왕조 1억궁 저럭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바뀌었는데 네, 찾아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족을 휴가를 보내시고. 그러니까요. 네. 저희 소개를 해야 되는군요. 전 더덕이고요. PD고요. 네. 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벌써 좀 전에 시작 전에 여쭤봤더니 우리 엄청 많이 했대요. 네, 20권 중에 지금 14권 달리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다시 재밌어져요. 다행이다. 오늘 스캔들이 나오거든요. 숙종의 스캔들. 이런 게 재밌죠. 맞아. 그리고 사실 저번 편에서 숙종이 장희빈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약간 예민한 사람일 수 있고 그리고 좀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들어봤던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유심히 안 봤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근데 그 부분도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에 해서 기억이 안 나요. 맞아. 너무 오래간만이야. 들으시는 분도 2주 건너뛰었어요. 숙종이 그랬나? 하고 지금. 네. 숙종이 이제 왕이 돼서 세력을 균형을 잡지 않고 한 세력에다가 그 힘을 기울여서 이제 자기 왕권을 강화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큰다 싶으면은 다시 또 다른 세력으로 힘을 실어주고 계속 그렇게 한 크게 3번의 황국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는 첫 번째 황국 부왕 현종인 임금이 이제 2개의 세력을 어느 정도 균형을 시켜놨는데 그래서 남인이 집권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남인을 이제 서인으로 황국을 시킨 게 이제 저번 시간 했었고 그게 이제 경신황국이죠. 이번에는 숙종의 스캔들과 더불어 두 번째 황국에 대해서 얘기할 생각입니다. 네네. 첫 번째 황국인 경신황국을 통해서 남인이 6년간 세력을 잡고 있었는데 서인으로 넘어갔죠. 6년 만에. 남인을 그렇게 한 거 없이 그냥 넘어갔어요. 남인 세력의 특징인 것 같아. 언제나 좀 그래. 그러고 이제 서인이 잡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숙종 6년, 이제 6년 만에 서인이 다시 재집권을 했잖아요. 6년 때 정비 인경왕후가 사망을 합니다. 그 인경왕후는 서론 쪽에 김만기 딸이에요. 20살에 이제 사망을 하면서 그 다음에 숙종 7년에 이제 새로운 계비 인현왕후를 들이게 돼요. 6개월 만에 들였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숙종이 이때가 20살 때였거든요. 14살 때 왕이 돼서 이제 20살이 되던 해였는데 그 6개월 사이에 장옥정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장옥정이 그 유명한 장희빈이에요. 장희빈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데 어쨌든 장희빈 출신이 중인 출신으로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게? 제가 본 드라마에서는 중인 집안으로 묘사를 해요. 네, 중인 출신이에요. 그 중인 출신이니까는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리고 계비를 또 뽑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명성황후가 장옥정을 쫓아내요. 쫓아내면서 계비 인현왕후를 들이게 돼요. 잘못했네 엄마가. 예. 그 당시에는 그냥 의뢰 그랬으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그 중인 때문에 그런 줄만 알았는데 세력이 숨어져 있어요. 왜냐면은 명성황후 이제 숙종의 어머니죠. 어머니 또한 서론 그리고 정비도 서론 계비로 들어온 인현왕후도 서론의 인물들이에요. 그쪽 딸들이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장옥정은 중인이잖아요. 네. 원래는 당숙이 장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되게 유명한 역관이어서 되게 부자였대요. 부자여서 굳이 그 조카가 궁녀로 들어가지 않아도
먹고 살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20살에 그것도 늦은 나이에. 그러네. 보통 예. 10대 어릴 때 예. 보통 넣잖아요. 우리 대장금 봐도 이제 어릴 때 들어가잖아요. 아기 때, 맞아요. 그것도 이제 경제력이 부족해서 궁녀로 이제 넘어가는데 장옥정은 숙부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20살 나이에 궁녀로 들어가요. 본인이 의도해서 그런가요? 그거까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숙부 장현이 남인들과 친하게 지냈대요. 그러니까 이게 뒤로는 의도된 이제 남인들 세력에 의해서 의도된 궁녀가 된 거다. 그렇게 해석되기도 해요. 그렇다면 장옥정의 능력이 뛰어났다라고 그 집안에서도 판단을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충분히 숙종을 꼬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안 했다면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얼굴이 이쁘니까 미모로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말 주변도 좋고 판단도 그렇죠. 좋았으니까는 그렇게. 그렇죠. 이게 미모만으로 되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맞아. 그거 뭐죠? 로비스트. 약간 그런 느낌이네. 로비스트처럼. 파견된 로비스트. 네. 20세까지 충분히 훈련을 받은 다음에 스파이 훈련을 받은 다음에 들어갔다라고 마구 추정을 해보죠. 네. 그래서 이제 다들 그렇게 장희빈의 입걸이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도 지금 상황에서 김석주 쪽이 지금 잡고 있잖아요. 그 경신왕국도 설계했었고 그 사람이 제일 잡고 있는데 그 명성왕후랑 또 연계되어 있는 인물이고 그러니까는 남인이 들어오면 이게 판도가 바뀌고 곤란하네. 숙종이 장옥정을 너무 총애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더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티를 냈구나. 완전 빠진 것 같은데. 근데 그럴 나이쯤 됐다 싶기도 해요. 그죠. 14살에 있다가 20살에 딱 여자에 대해서 진짜 눈을 뜰 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다시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인경왕후는 어차피 자기가 선택한 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점지해 준 거잖아요. 중매잖아요. 중매. 근데 임금 거의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근데 이게 성향사일 텐데 그래서 숙종 성격이 처음에 예민하거나 폭력적이거나 근데 결국은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어서 그 티가 났구나. 그렇죠. 밖으로 다. 중전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그리고 정통성이 너무 강력한 왕이었기 때문에 숙종이 뭐 하겠다고 하면 주위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왕권은 이제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신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한국을 지금은 한 번이지만 하는 모습, 그것도 어릴 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연산군을 살짝 떠올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산군도 사실은 그 정통성 면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던 사람이라고 봐야죠.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뭐 나름대로. 재밌는 것도 인현왕후의 아버지가 민유중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숙종의 어머니가 명성왕후잖아요. 네. 명성황후랑 되게 헷갈렸잖아요. 그쵸. 근데 그 민유중의 6대 손이 명성황후래요. 같은 집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되네요. 그 흥선대원군이 당시에 집권할 때 노론의 그 줄기라고 할 수 있는 안동김씨니 이런 사람들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몰아내면서 제가 기억하기로 흥선대원군이 고종의 비를 고를 때 힘이 하나도 없는 집안의 자손을 고르려고 골랐는데 알고 보니까 대가 너무 셌던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민유중이 소론이었고 소론 세력이 완전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민유중의 딸인 인현왕후가 들어오고 숙종 9년 장옥정을 그렇게 반대하던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 김씨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인현왕후는 쫓겨난 장옥정을 복귀를 시켜요.
되게 청순가련 뭐 이렇게 되게 그런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단아하고 숙종이 정통성을 갖고 강력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말릴 수 있어도 제가 볼 땐 부인은 장욱정을 말릴 수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장욱정을 복귀시킨 것보다 숙종이 너무 좋아하니까 복귀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닐까? 뭐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인현왕후는 항상 청순 가련형으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도 묘사를 하죠. 근데 그게 진짜인지는 알 수는 없죠. 이 상황에서 현종 자위 대비까지 현종의 세 번째 부인이죠. 그때 제일 젊은 나이에 시집온 그 자위 대비의 승낙까지 받으면서 장옥정을 불러들여요. 당연히 숙종은 장옥정한테 빠졌고 그 상황에서 장옥정은 남인의 세력으로 지금 상징이 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집권하고 있는 서인이 긴장을 하게 돼요. 네. 그렇게 지내다가 숙종 14년 드디어 첫 아들이 출산이 돼요. 첫 아들은 계비 인현왕후가 아닌 장희빈한테 아들이 탄생이 돼요. 이분이 이윤이고 20대 경종의 임금이 되는 사람이죠. 아들을 낳으면서 장옥정은 정일품 빈에 봉해지고 그리고 숙종이 지금 28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인현황후는 26살이에요. 뭐 좀 늦는다면 늦은 나이긴 하지만 또 아이를 낳기에는 충분히 낳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옥정을 너무 이뻐한 나머지 장옥정이 낳은 그 첫 번째 이윤이란 아들한테 100일도 안 된 상황에서 원자로 명호를 정해줘요. 이 상황에서 대신들은 엄청난 반대를 합니다. 그랬겠죠. 네. 왜냐면 반대하는 이유는 서출 원자는 전례적으로 원제가 된 적이 없던 거예요. 예. 그리고 원래는 그 장자만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관례상. 적자. 네. 적자이며 장자인 네. 사람이 원손으로 원자로 돼야 되는데 지금 서손인데 그거를 숙종이 다 무시하고 원자를 책봉을 한 거예요. 남의 말 진짜 안 듣는구나. 그 정도로 왕권이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뒤에 경종이 몸이 좀 약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일찍 죽지만 않았다면 그 판단도 무조건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안 하던 걸 했던 거는 맞고. 서인조차 지금 송시열 서인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인조차 이거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모든 신하들이 그냥 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 반대를 했을 거예요. 이걸 반대했다는 이유로 드디어 송시열이 귀양을 보내지고 결국엔 사사가 됩니다. 드디어. 그리고 서인의 김수왕도 61세에 사사가 됩니다. 그렇게 서인의 이제 그 윗분들, 어르신들이 이 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죠. 당시는 엄청 큰일이었겠다. 특히 송시열이면, 그 당시에 송시열이면. 장희빈을 등에 업은 남인들은 이때를 기회 삼아서 어떻게든 송시열이랑 김수왕을 사사시키려고 엄청난 노력도 했대요. 숙종도 당연히 오케이 했을 거고. 나의 사랑을 막지 마라. 대단하다. 숙종이 너무 막무가내여가지고 남인도 솔직히 반대를 했대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반대를 했는데 너무 막무가내에 그리고 송시열조차 그렇게 되는 걸 봤잖아요. 그거는 말릴 수 납작 엎드리는. 말릴 수 없었고 남인이 또 그렇게 또
힘이 또 세진 않았으니까. 그렇죠. 네. 그 당시엔 다 밀려난 상태니까. 안 그러면 자기네들도 살아남지 못할 것 같으니 그냥 숙종이 하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황국은 김석주에 의해서 설계되었다면 두 번째 황국은 거의 100% 숙종에 의해서 설계가 되죠. 여인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서인의 세력들은 다 쫓겨나고 남인을 대거 기용을 해요. 남인은 뭐 자기네들이 이제 다시 정권을 잡았으니까 숙종이 한 거에 대해서 거의 다 찬성을 하겠죠? 하면서 또 한 번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숙종이 희빈 장씨를 중전으로 책봉을 하는 일이 생겨. 그러면서 그 계비인 인영왕후를 폐비를 시키면서 장희빈을 중전으로 들여요. 이거는 정말 막 나가는. 그 전까지는 그래도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잘 있던 계비조차 그러니까 내쫓아내면서 장희빈을 중전으로 모시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걸 사랑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사랑만이 아니라 소론 세력을 싹 밀어내는, 외척에서도 밀어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으로만 보기에는 너무 큰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그렇게 그런 의견을 냈을 때 지지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었고 명분이 딱히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명분이 덕풍이었고 투기를 일삼았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장희빈을 질투하면서 그런 이유로 인영왕후를 폐위하자라고 했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된다 진짜. 아니 했을지도 몰라. 아니 그거는 했더라도 인현왕후 성품상 그것 가지고 뭐 사람을 해코지할 사람은 아닌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묘사된 드라마에서 묘사된 모습이라서 그걸 100% 믿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이유를 대는 것 자체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지. 투기 뭐 이런 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걸고 넘어질 게 없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실제로 인현왕후의 성품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숙종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죠. 질투는 했겠죠. 했었는데 뭐 저주를 내린다고 그 전에는 막 쥐를 잡아서 맞아. 막 저주 내리고 막 그렇게 명확한 게 있어요. 증거도 있었고. 맞아요. 근데 이런 거 없죠. 네, 그런 거가 딱히 없었어요. 뭐 구술한다든지 뭐 그런 게 없었어요. 덮어 씌운 거네. 네. 그렇죠. 100% 덮어 씌운 거고 이거는 숙종이 그 완전히 시나리오 다 쓰고 각본대로 간 거라고 봐야죠. 근데 너무 앞뒤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각본 좀 짜지 너무 감정적인 것 같아. 숙종도 자기 힘을 믿은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폐위가 되고 나서 나흘 뒤에 희비는 중전으로 책봉되었고 거의 준비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게 서인에서 남인으로 완전히. 조정이 바뀌는 세력이 바뀌는 기사황국이 일어났습니다. 기사왕국이라 하면 앞에 인현왕후 폐위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앞에 송시열을 죽인 거를 기사왕국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세력이 바뀌는. 요때 완전히 뒤집어지는. 네. 송시열부터 죽여놓고 이제 그런 다음에 점차 이제 그런 장희빈을 중전으로 세우기 위한 원자 책봉부터 그 계획적으로 서서히 하기 위해선 세력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서인이 남인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기사황국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궁금해져요. 선조도 굉장히 그걸 여러 번 했던 사람인데 선조는 굉장히 기회주의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머리는 좋았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뭐 배짱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근데 숙종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해요. 본인이 머리가 굉장히 좋고 사실 선조는 자기 굉장히 취약한 정통성을 갖고서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환경 때문에 그랬던 건지 숙종은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냥 밀어붙인 건지 그런 건 좀 궁금은 하네요. 그리고 장희빈이 이제 중전이 됐다는 의미는 66년 동안 서인 집안에서만 왕비가 나왔었대요. 그 정도로 서인이 집권이 엄청 길었던 거예요. 60년 이상.
그 전통을 끊고 국무의 자리에 오르게 됐던 계기가 상황이 됐대. 이건 굉장히 큰 의미네. 네. 이제 남인이 어느 정도 힘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남인이 이거를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잘했을까요? 여태까지 안 했었나요? 갑자기 잘할 리는 없을 것 같아. 네, 다음에 황복이 한 번 더 있는 거 봐서 제가 볼 때 잘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남인이 이황의 제자들의 집단이잖아요. 이황이 정치를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학문을 했던 사람이지. 권력의 뜻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권력의 뜻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정치사, 우리나라 정치사 말고도 세계 정치사를 보면 이게 바뀌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바뀌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뀌고 나서 그걸 받은 쪽이 정치 경험이 없어서 그걸 못 살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원복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 생각해 볼 만한 프랑스 문제인 것 혁명도 같아요. 그랬네. 그렇죠. 원복됐잖아. 민중들이 뒤집어 엎었지만 사실은 정치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었고 그래서 누구였지? 크롬벨인가 하는 사람이 정권 아니다 이건 영국이구나. 누군가 잡았지만 그게 또 경험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또 엎어지고 해서 100년을 고생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남인들은 그 뒤에 나오는 모습도 보면 권력을 잡았거나 이런 걸 했을 때 쓸 줄은 칼이 주어져도 쓸 줄은 모르는 세력. 남인이 원래 그 현종의 2차 예송 때 잡았잖아요, 직권을. 그렇게 잡았는데 6년 만에 다시 뺏겼잖아요. 맞아요. 쓸 줄을, 그러니까 왕이 남인한테 힘을 실어주고자 해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잡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권력도 권력이지만 권력을 잡았다는 건 정치를 하라는 뜻이고 내치를 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 능력은 안 됐던 것으로 보여지는. 서인들은 자기네들 어떻게 찾잖아요. 근데 남인은 왕이 숟가락을 떠먹여주는 상황이 돼버렸는데도 그거를 잘 살리지 못한 좀 아쉬움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스승의 그 색깔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정약용이나 이런 사람도 다 남인이거든요. 실학파도 남인에서 많이 나오고.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정권을 잡았을 때 잘 운영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하면 물음표가 많이 찍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덕님은 권력 굉장히 싫어하시지만 이게 내가 누가 떠먹여줬든 내가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안 해본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뭐 아무리 뜻이 있어도 그걸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해서 뭐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논리 때문에 생겼던 것 중에 하나가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미군정이 들어왔을 때 친일 세력을 그냥 살려뒀거든요. 왜냐하면 내치를 누가 할 거냐. 해본 사람이 그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독립군을 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정부를 했던 그 사람들이 와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정치뿐만이 아니라 내치, 내정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미군도 물음표를 찍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데 역설적으로 북한 같은 경우 싹 밀어내버렸거든요. 싹 밀어내고 사실 걔네들도 김일성을 주축으로 한 얘네들도 그 완전히 만들어진 인물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정치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한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해 볼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서왕국이 장희빈이 왕비가 되면서 여기까지는 장희빈 입장에서 봤을 땐 최고의 시나리오네요. 그렇죠. 완전 꽃가마 탔죠. 궁녀로 들어가서 자기가 중전이 될 거라고는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이거 느낌이 되게 이상하다. 왜요? 그냥 요즘 세대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느낌이 좀 이상해.
아, 그러네. 최근에 어느 집안에서 누구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못 버티고 나오고 뭐 이런 상황들이 최근은 아니지만 있었던 걸 보면 뭐 장희빈이 그렇게 이쁘다고 뭐 되는데 뭐 인터넷 보니까 사진 그 초상화가 네. 있어요. 초상화 있어요. 네, 실물 초상화가? 아 근데 그게 상상에 이제 얘기 듣고 상상에 의해서 그려진 거래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이쁘게 그렸어요. 이쁘게 그렸는데 실제 얼굴이 너무 궁금한 거죠. 근데 알 수는 없으니까. 그 당시 또 미인상이 다를 테니까. 그쵸.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거기랑 차이가 나네. 연산군을 녹였던 여자. 장녹수였나? 맞나요? 왜 기억이 안 갑자기 나냐?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납니까? 거기도 장씨인가? 네. 그 여자는 미모가 출중하진 않았고 그 연산군을 푸근하게 안았던 걸로 알려져 있는 누나였죠, 누나. 누나처럼 안아줬던 그런 느낌인데 장희빈은 또 그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장희빈은 또 근데 숙종보다 또 2살 연상이래요. 2살 연상이었고. 그 나이 때는 대부분 연상 좋아합니다. 남자들이. 아 이때는 맞아. 다 누나들이랑 결혼했죠. 그렇죠. 대부분 그랬죠. 네. 그랬나요? 네. 남자는 거의 뭐 10대 중반. 뭐 그쵸. 그때 하고 12살, 여자들은 13살. 10대 후반 해갖고 많이 결혼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맞아요. 근데 개비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정비 말고 개비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부인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남자가 나이가 들어서 어린 친구들이 들어오는데 첫 번째 부인들은 대부분 다 연상이죠. 누나들이 많죠. 네. 사가에서는 원래 그렇진 않았었는데 그게 바뀐 게 병자호란 이후에 하도 궁녀를 보내라고 하니까 여자들도 남자들 그러니까 빨리 결혼을 시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도 빨리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조혼 풍습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왕가는 다르죠. 왕가는 대를 이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빨리 결혼을 시키는. 대 있는 게 진짜 최우선의 숙제였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많이 나오면 또 적당히 또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없어가지고 강화도에서 데리고 오고. 엉망진창입니다. 족보 봐야지, 족보. 복잡해집니다. 장희빈은 이제 숙종은 몰라도 장희빈 이름은 이제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장희빈 얼굴 이쁘다. 얘기만 들었지 정확하게 장희빈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공부를 한 거거든요. 장희빈은 그 정도로 소재거리도 좋기 때문에 드라마가 많죠. 그럴 것 맞아요. 같아. 이제 찾아봤거든요. 네. 몇 명의 장희빈이 구대 있었는데. 장희빈이 있대요. 구대? 예, 그래서 1961년 때 김지미 씨래요. 저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김지미 씨 유명했어요. 그분이 1대 장희빈. 그러면서 뭐 1961년을 시작으로 막 2013년까지 해서 9편의 장희빈 그런 유명 드라마가 있었나 봐요. 김태희도 하지 않았었나요? 그게 9대. 김태희가 9대 장희빈이고 뭐 김혜수, 전인화, 뭐 정성경, 이미수, 윤여정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누가 모아놓은 9대 장희빈 해가지고 모아놓은 사진들도 보면은 참 재밌어요. 김태희 장희빈으로 나온 거에는 숙종이 유아인이에요. 보면 유아인도 사극에 많이 나오죠. 나오는 약간 광인으로. 네. 이미지가 광인 이미지야. 맞아요. 태종으로도 나왔어요. 맞아요. 이방석. 사도로도 나오잖아요. 맞아, 사도로도 나오고. 미친 연기는 최고입니다. 유아인이 최고로. 최고인 걸로. 김태희는 진짜 너무 이쁜데 그 정도로 이뻤을까? 근데 장희빈 역할로 너무 잘 한 것 같아요. 그러게. 그래서 뭐 장옥정 사랑에 살다 해서 뭐 24부작 드라마가 있었대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장희빈 또 언젠가 드라마라고 나오겠죠. 합니다. 한 10년 동안 안 나오고 있네요. 근데 이거 말고도 또 그 외에 뭐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동희라는 거는 숙빈 무수리 제시. 영조의 엄마. 네. 그분 주인공으로 나온 드라마에도 장희빈이
안 나올 수 없고. 없어요. 그렇죠. 여기저기 또 장희빈이 조연으로. 주인공은 아니지만 많이 음. 나와요. 그런 참. 것만 봐도 이때 숙종의 스캔들이 제일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효종과 현종은 스토리거리를 많이 안 던져주고 갔는데 숙종은 잔뜩 던져주고 간. 그랬네. 세력 다툼만 이제 첫 번째 한국처럼 세력 다툼만 하면 재미없는데 이게 두 번째 한국, 세 번째 한국은 스캔들과 맞물리면서 세력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 더 이해도 쏙쏙 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솔직히 첫 번째는 좀 지루했거든요. 그 영국 왕 중에 제가 무슨 8세인데 헨리 8세. 헨리 8세도 숙종만큼이나 많은 스토리를 해놔서 사람들이 무언가 이야기하기 좋게 만들어준 왕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 때문에 뭐 피에 메리에 엘자베스에 아주 정말 그걸 이용해서 다양한 창작 스토리도 많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숙종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장희빈도 중전이 돼서 거의 세상을 다 가진 남이는 또 다시 세력을 되찾고 그렇게 숙종 때는 2차 황국. 네. 기사왕국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